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번 주 국내 증시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이 양도성 회피 물량에 따른 시장 예. 영향이었습니다. 예. 뭐 이제 배당락 전에 이게 마무리되면은 뭐 1월에 이제 개별성 종목 장세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미국 증시 얘기 안 하고 왜 국내 증시 들어오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미국 증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마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디커플링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는 디커플링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FOMC도 없고 이래서 제가 크게 경제 예.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국내 증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12월 22일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조사해 봤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가 개인들이 2조를 팔았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개인들이 2조를 팔았는데 그 수량으로 얼마를 팔았는가 하면 4,200만 주를 팔았어요. 4,200만 주요. 자, 이게 예. 뭔 얘기인가 하면 매도는 2조를 팔았는데 그 매도한 주식 수는 4,200만 주 팔았으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개별주. 개별주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왜 개별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장이 예.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니까 1조 7,500억을 팔았는데 수량으로 보니까 1조 2천억을 팔았죠. 예. 2,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의 개별주의 쏠림 현상이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양도세 이슈가 끝나버리면 내년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개별주의 그런 심리가 좀 예.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양도세하고 배당 이슈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 모멘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의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성장주와 기술주는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역실적 장세고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들이 바이앤홀더로 해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순환매 장세로 갈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별 이벤트를 좀 주목해 보는 그런 형태로 가면 예. 아마 좀 짧게 끊고 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뭐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이 개별 종목의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좀 업종으로 살펴볼 때 어떤 게 괜찮은지 뭐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에 이제 가치주 쪽 말씀하셨고 이제 바이오 쪽 예. 특히 말씀 주셨잖아요. 네. 뭐 실제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12월 달에 이 방송 나와서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스튜디오에 못 와서 전화로 예, 했고요.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개를 집어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은 거 보니까 일단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제가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가치주, 그다음에 엔터 컨텐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컨텐츠 말고 엔터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좀 짚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보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피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다음 주에 그 바이오 특집을 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업종 분석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역실적 장세고 경기 침체다 보니까 아마 경기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종목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대안업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재료를 월별 이벤트를 보고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피몬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이렇게 바로 있는 형태의 예. 그런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 장세의 길목 지키기 흐름을 봐야 되는데 먼저 제가 바이오 제약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부터 볼게요. 제가 이것도 계속 전화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왜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중국 오늘도 보면 화장품주부터 시작해 굉장히 맞아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중국이 이렇게 방역을 풀었다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갔으면 뭐 이렇게 모멘텀이 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혹시 미국은 소비가 70%고 중국은 GDP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요? 예. 근데 부동산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수출도 막혔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막힌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일단 GDP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밖에 없겠어요? 내수하고 내수? 소비 예. 진작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관련한 섹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비 관련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관련주요. 최근에 예. 막 이게 코로나 방역 풀고 이러니까 리오프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소비 관련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아마 내년에 큰 하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싸요. 그래서 낙폭과대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수사하고 저평가 같이 준대요. 최근에 보면 지수사들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수사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좀 대안업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기가 되게 좋고 이럴 때는 좋은 섹터만 이렇게 공략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한 놈만 패다가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안 예, 좋은 거에 예. 걸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딱 이렇게 재편돼 있는. 그러니까 뭐 성장주도 있지만 뭐 다른 거 경기에 좀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듯 예. 좀 지수사를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사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사하고 접어주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왜 전화 방송할 때 갑자기 돌발로 현대차를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현대차로 또 얘기하자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되면 그러니까 현대차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IRL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만 조금 문제가 되고 그쵸. 나머지는 친환경 차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페널티도 굉장히 작게 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안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버넌스. 지배구조가 지금 아직 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거 안 하면 글로벌 ESG 펀드에서 현대차 그룹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공급망 풀리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되죠. 이러니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퍼의 개념을 보니까 제가 505 PBR 0.3배 정도고 영업이익률이 7%니까 굉장히 싸죠. 배당도 5.7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1, 2, 3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 1, 2, 3월 달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엔터 업종은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에서는 옛날에 보는 뭐 히림 이런 게 아니고 엔터주가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 왜냐하면 이제 빈살만 그 왕세자의 그 지지세력이 20, 30대고 인구 비중이 70%가 20, 30대라고 이제 바뀐다 그랬고요. 예. 또 엔터주도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를 잘 안 타죠. 예. 보면 엔터, 지주, 저평가,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경기를 잘 안 타요. 왜 중국 소비 관련주 경기를 안 탑니까? 경기 침체니까 중국이 수출을 안 하고 내수 부양을 하니까 경기 침체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의 화두는 경기 침체의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에 아니면 있는 거. 대안업종.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경기 침체하고 좀 관계 없잖아요. 왜? 임상 결과하고 관계가 있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면 공통점은 경기 침체의 형태에서는 좀 반대적인 거. 그리고 성장주 기술주하고는 좀 반대적인 섹터에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제가 예.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기술 수출할 때는 기술 수출 이미 된 회사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지난주에 대박 터졌죠. 맞아요.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이요. 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레고캠은 벌써 6조가 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 수출을 할 때는 기존에 기술 수출을 했던 종목들 중에 굉장히 큰 규모로 기술 수출했던 종목들 자꾸 봐야 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상 3상은 이번에 발표할 때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유효성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오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임상은 동물 실험이고 임상으로 들어가면 인간 실험이기 때문에 이걸 예.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지금까지는 그거 딱 발표되면 고점 맞고 떨어지지만 그렇죠. 올해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임상 결과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예. 때문에. 근데 올해 작년 아마케부터 임상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온 첫 대면 3년 만이기 때문에 이마 여기서 결과가 좋은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제로 딱 나오면 고점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대신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다양하다. 차별화될 겁니다. 예.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 올게요.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업종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도록 하고 아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리오프닝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 뭐 소비 관련주를 이제 봐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리오프닝주 가운데 오늘 뭐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항공주도 상당히 네.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그럼 리오프닝주 가운데에서는 그런 업종 중에서는 좀 어떤 걸 더 제일 눈여겨 보시나요? 저는 화장품을 가장 눈여겨 봤는데요. 근데 네. 요거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소비를 점점 부양을 시키려면 일단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잡혀야 되잖아요. 방역에 대한 부분 잡혀야 되니까. 그리고 예. 내년에 가면 경기 침체가 되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GDP를 유지하려면 소비나 이런 것들을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런 거는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점진적으로. 예.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소비 네. 관련주, 내수 부양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것들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길게.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이제 좀 세게 갈 수 있는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제약 당장 바이오 제약이요. 예, 1월 9일에서 1월 10일까지 제품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요게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JP모건을 끝나고 나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네. 근데 올해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요. 이게 임상 결과가 2년 동안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상이 매번 했다가 나오니까 이제 별 이슈가 없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아마 시간 돼요. 계속 질문드려야 되는데 짧게 짧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사실 보면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다 네.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빅파마의 차트들이 너무 좋아요. 좋으니. 나스닥에. 네.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 조일교 대표가 다시 한번 자세한 말씀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